This is the third nomination for the United Kingdom. The zone of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이 화제였죠. Thank you so much. I'm going to read, I'm afraid. Our film shows where dehumanization leads at its worst. Victims of October the 7th in Israel, or the ongoing attack on Gaza, all are victims of this dehumanization. 느끼셨나요? 손을 떨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전쟁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가 중요한데 이 얘긴 잠시 후에 또 하고요. hinter den Kulissen abspielt.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오늘은 학술적인 논의 대신 영화가 이 개념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레이저 감독은 관객들이 악의 평범성을 체험하길 바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위적인 연출은 가능한 배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독일인 배우를 캐스팅했고 실제 아우슈비츠에서 촬영, 가족 앨범 사진에 담긴 모습 그대로 재현. 게다가 조명은 사용하지도 않고 카메라 10대를 숨겨놓고 동시에 촬영했어요. 감독과 스태프는 모두 지하실에 숨어있고 배우들이 알아서 장면을 진행시킵니다. 마치 연극 무대처럼 끊김없이 긴 테이크로 말이죠. 덕분에 배우들은 특정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극중 인물로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이상한 점 없으셨나요? 저는 배우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불편했거든요. 노안이 문제인가 했는데 촬영 감독 말에 따르면 클로즈업과 같이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인물 중심의 샷은 일부러 배제하고 와이드샷을 포함해서 조작이 보이지 않는 프레임을 찾으려 노력한 거라고 하네요. 감독이 얼마나 집요하게 본인의 철학을 지켜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연출을 통해 관객이 악의 평범성을 체험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감독은 관객들이 지극히 평범한 가해자들의 모습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하길 바랬어요. 수상소감에서도 언급했듯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똑바로 보라는 것. 즉,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알아볼 것은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입니다. 글레이저 감독은 웨스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부르주아적이고 출세만을 지향하는 끔찍한 사람들. 악의 평범성 첫 번째 특징. 생각하지 않는.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광범위하죠? 어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루돌프 웨스는 강박적일 만큼 규칙에 따라 문단속을 해요. 이런 습성은 나치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생존자가 남긴 기록 이것이 인간인가를 보면 비슷한 묘사가 나오죠. 독일인들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깐깐하게 점호를 했다. 나중에 우리는 그러한 정확성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치는 엄격한 규율과 규칙에 집착했어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규율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 주어진 규칙대로 수행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선 질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죠. Bei all diesen Zweifeln, die mir kamen, war immer wieder einzig ausschlaggebend und immer mich wieder zurückwerfen, der Befehl, der unbedingte Befehl und die dazugehörige Begründung des Reichsführers Himmler. 한편 웨스 부인 헤드윅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때는 잘 때뿐이죠. 글레이저 감독은 멈추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반성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묘사했다고 해요. 비판적 사고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성찰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본인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악의 평범성 두 번째 특징. 부르주아적이고 출세만을 지향하는. 글레이저 감독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웨스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노동계급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웨스는 전근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떠나야 하는데 헤드윅은 거부하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정원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헤드윅은 극도로 화를 내었다고 하죠. 그녀가 화를 낸 이유가 중요한데 그녀의 다음 대사를 보면 여기서 잠깐, 레벤스라움은 나치 독일이 동유럽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동유럽의 광대한 농지를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하튼 그녀가 화를 낸 건 꿈의 정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지인들의 땅과 노동력을 착취해 얻은 결과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나치가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향이 투영된 공간에서 고위관리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사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녀의 남편 루돌프 웨스는 어떨까요? 웨스를 연기한 프리델 배우의 말을 인용하면 웨스는 자신의 직업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말했듯이 유대인 대학살 임무를 부여받은 그는 그 임무가 웨스 작전이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곧바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수행할지 고민합니다.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출세를 추구한 인물의 단면을 잘 보여주죠. 미디어가 그린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 경쟁사회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악의 평범성 세 번째 특징, 외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책 이것이 인간인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는 특별한 불문율이 널리 퍼져 있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입과 눈과 귀를 담은 채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환상을 만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자기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공범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외면의 순간은 영화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체를 태우는 악취 때문에 잠 못 이룬 린다는 다음날 아침 갑자기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대신 감독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스테이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만 실제로 소가 도살되는 장면이나 그 냄새, 피가 신발에 묻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피, 옷, 재, 금리, 시체 태우는 악취. 학살의 증거는 도처에 깔려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아기와 개는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움을 아는데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고 외면을 선택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치의 공포정치 아래서 외면은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을까? 감독은 그 답을 12살 폴란드 소녀의 일화에서 찾았습니다. 소녀는 수용소 수감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 공사 현장에 음식을 남겨두었죠. A czy wszyscy pani sąsiedzi tutaj wiedzieli, co pani robiła? A skąd? A skąd? By mnie zaraz... Tu mieszkał Niemiec, w tym dużym domu Niemiec. Tu z boku mieszkał Niemiec. A to tutaj w tym białym domku? Nie. Tam była policja niemiecka, a za tym domem, co ta wilka jest, to mieszkał szef policji. 감독의 오스카 수상 영상으로 돌아가 보면 How do we resist?
Alexandra Bistron Koladziejczak, the girl who glows in the film as she did in life, chose to. I dedicate this to her memory and her resistance. Thank you. 감독은 작은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심어 놓는다고 나치가 만행을 멈추고 유대인은 해방되고 전쟁이 끝날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 나치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외면 대신 작은 저항을 선택했다면 역사는 다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인 감독이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양쪽의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그린 악의 평범성과 자신이 만든 영화의 메시지를 실행하는 영화 감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그들과 얼마나 닮아 있던가요? 함께 나누면 좋을 얘기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